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도민들 지지에 고마움을 표하고 전북을 잘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대통령 공약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15년 만에 유치한 대규모 축구 행사인 20세 이하 월드컵이 홍보 부족으로 국내 잔치로 전락할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송하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 현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도민들 지지에 고마움을 표하고 전북을 잘 챙기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효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일인 그제 송하진 지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비서관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직접 걸어온 전화에 송 지사가 당황하기도 잠시. 느닷없이 이렇게 받았는데 대통령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아이고 대통령이십니까? 왜 이제 그랬지. 문 대통령은 먼저 전북 도민들이 보내준 최고 지지율에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10여 분간 이어진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전북을 인사부터 모든 것을 챙기겠다고 말했다고 송 지사는 전했습니다. 고맙다, 챙기겠다. 그 얘기는 인사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쓰시더라고요.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전라북도를 챙기겠습니다. 송 지사는 문 대통령에게 2023 세계 잼버리 유치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송 지사는 선거 전에도 문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고 교감해온 사실과 새 정부 핵심 인사들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에 득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 정부하고는 많은 부분이 연결고리가 돼 있어서 옛날에 비하면 정말 많은 소통의 창구들이 있다. 한편 송 지사는 입각 제의를 받았냐는 질문에 제의받은 건 없다면서도 이낙연 지사 총리 지명 때 자신의 이름도 끼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종휴입니다. 군산조선소 배정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서 가동 중단이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막대한 파장이 불가피한 가운데 전라북도는 대통령 공약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유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형 LPG 선 등 선박 5척이 고객 인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크 수문을 열어 건조 중인 마지막 배도 물 위로 띄워 올렸습니다. 용접 작업은 마무리됐고 이제 물 위에서 진행하는 전기공사나 인테리어가 끝나면 조만간 선주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전장 작업도 있고 의장 작업도 있고 도장 작업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 게 많습니다. 이제 6월 30일 날 작업 종료를 하는 걸로. 7월 1일자로 도크 가동이 중단되면 1650톤의 선체 블럭을 들어올릴 수 있는 국내 최대 크레인도 더 이상 소용이 없습니다. 이미 가동이 중단된 협력업체 종사자 4천여 명뿐 아니라 현재 조립 작업에 투입된 1,000여 명까지 거리로 나앉을 상황입니다. 최근 선박 수주 물량은 늘고 있지만 현대 측은 군산에 배정할 물량이 없다는 입장. 이제 남은 것은 정부의 의지뿐입니다. 전라북도는 문 대통령이 8대 지역 공약으로 조선소 회생을 약속한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군산조선소를 밀어넣은 겁니다. 들어간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지 관심 갖고 100% 해결을 위한 노력을 저는 한다고 보고 있고.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게도 조선소 회생 방안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추락하는 지역 경제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도의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현재 군산공항의 항공기 착륙료가 편당 41만 원으로 다른 공항에 비해 3배 이상 높다며 정부를 상대로 차액 보전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의회는 군산공항 착륙료가 높은 것은 정부가 미군의 요구대로 착륙료 협상을 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한국노총에 위탁한 근로자복지관의 부실 운영 실태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수억 원의 공과급 체납으로 문을 닫았으면서도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핑계로 사실을 숨겼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한노총 전주 완주지부에 위탁한 근로자 종합복지관입니다. 지난달 18일 갑작스럽게 문을 닫으면서 사우나와 헬스클럽 회원 730여 명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알고 보니 복지관에 전기세 등 1억 6천만 원의 공과금이 체납됐기 때문인데 회원들에게는 보일러 공사를 한다는 거짓 공지까지 했습니다. 밤 11시 정확히 11시쯤에 문자가 와가지고 그 문자 보고 좀 황당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유주인 시와 운영주체인 한노총의 의견이 엇갈려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사우나는 경쟁력이라는 게 너무 오해돼가지고 수익과 매출의 어떤 그런 경쟁력이 이겨내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고 있고. 시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면은 적자는 안 날 거라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좋지 않으면은 협약해지. 한국노총의 부실 운영과 전주시의 안이한 관리 탓에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전주의 한 농협 여직원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눈치채기 어려운 위치에 은밀하게 놓여 있었는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터지는 몰카 범죄에 여성들의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전주 시내의 한 농협. 여직원 한 명이 탈의실에서 근무복을 갈아입던 도중 고급 남성용 시계를 발견합니다. 물품 보관함 한 구석에 놓여있던 이 시계는 알고 보니 소형 렌즈가 장착된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갈아입는 중간에 바지를 벗으면 바지 여기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잡았는데 고개를 숙였는 데 있었어요. 탈의실로 향하는 복도에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누구의 소행인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 외부인 출입이 잦아 입구의 비밀번호까지 바꿨는데도 우려했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피해 여직원들은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직감이 왔어요. 정확히 남자 시계였고 시계 위치가 정확히 여직원들 탈의실에서 옷 갈아입는 쪽을 방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농협 측으로부터 시계를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를 하고 있는 것만은 맞다. 경찰은 탈의실에서 발견된 시계에 대해 정밀 감식을 벌인 뒤 시계가 내부자의 소유물인지 여부 등을 차례로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글을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13일 오후 8시쯤 유명 커뮤니티 사이트인 DC인사이드에 대통령을 테러하겠다는 글과 청와대 사진 등을 올린 20살 이모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글을 올린 경위를 조사한 뒤 이 씨에 대한 입건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축구 유망주들의 축제인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이 코앞입니다. 15년 만에 대규모 국제 행사를 유치했지만 홍보 부족에 국내 잔치로 전락할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차세대 축구 스타들의 등용문인 20세 이하 월드컵. 2002년 이후 유치한 최대 축구 행사로 대도시를 제치고 개막전을 전주가 유치하면서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파급 효과는 최대 1,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대회 개막이 얼마 남지 않은 현재 상황은 어떨까? 남미에서 온 외국인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찾아 헤맵니다.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북중미와 남미 등 아메리카 대륙 3개국의 예선전이 예정됐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기는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열리는 경기 일정과 주변 관광 안내가 한데 모아진 월드컵 홈페이지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국제축구연맹 홈페이지에도 전주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만 나와 있습니다. It's really hard to find information about it, so we cannot know what is going on with the event or any other important information. 한국을 제외하고 경기를 갖는 국가는 7곳에 이르지만 전주를 알리는 언어도 문제입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곳이 3개국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프랑스어지만 개막 전 발간되는 홍보 책자는 영어로만 제작됐습니다. We speak only Spanish, so the language is a limitation because not all students speak Korean.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한국 경기를 제외하고는 예매율이 늘지 않고 있습니다. 티켓 하나로 당일 2경기를 볼 수 있지만 남미와 아시아, 북중미 국가가 격돌하는 28일 티켓 예매율은
10%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럼 예매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제3국 경기라 그러니까 한국 경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이제 많이는 예매는 안 됐어요. 홍보 부족으로 전주를 전 세계에 알릴 기회가 국내 잔치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스승의 날을 맞아 상당수 학교가 재량 휴업을 결정한 가운데 수업을 진행한 학교들도 행사를 간소화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재량 휴업을 결정한 학교는 초등 141개 학교 등 238개 학교로 휴업률은 28%를 기록했습니다. 정상적인 수업에 나선 학교도 학생 대표가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것 외에 모든 선물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행사도 최소화했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교조가 법의 노조 철회와 해고자 복직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전북支부는 어제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년간 보수 정권의 대표적 교육 적폐인 전교조 법의 노조 조치를 철회하고 해고자의 복직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제기한 법의 노조 논란은 지난해 서울고법이 전교조 측의 항소를 기각해 대법원에 계류 중이며 업무 복귀를 거부한 윤성호 지부장 등 도내에서만 전임자 3명이 해고됐습니다. 진안군이 내년부터 진안읍 일원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어제 성년의 날을 맞아 도내 시군별로 기념식이 이어졌습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진안군이 내년 도시가스 공급을 목표로 배관 개설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500억 원 규모의 진안읍 일원 도시가스 공급 사업은 지난달 주 배관공사 착공에 이어 군산 도시가스와 내년 10월 완공 계획으로 공급 배관망 공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안 군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제45회 성년의 날을 기념해 전통 성년예를 열었습니다. 남원 향교 주관으로 광활루원에서 열린 행사는 성년을 축하하면서 교훈과 책임감을 일깨우기 위한 것으로 삼가 레와 초례, 수훈예, 성년 선언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성인식을 치르게 돼서 되게 감사하고 이제 책임져야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히 행동하고 잘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원에서 성인식을 해서 약간 영광스럽고 앞으로 이제 할 일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이 돼요. 익산시도 5월 청소년의 달 겸 성년의 날을 맞아 모범 청소년과 성년, 지도자 등 30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올해 성년이 되는 98년생 4,200여 명에게 축하 카드를 보냈습니다. 부안군이 오는 5월 21일을 지역 특화 장목 오디 먹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부안 오디의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한 기념일 지정에 맞춰 부안군은 오디 생과 수확과 가공품 시연, 청정 부안 누에 사육 장면 등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5월에는 신이 내린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오디입니다. 5월 21일은 오디 먹고 온 가족이 1년 내내 건강하십시오. 완주군이 여자 레슬링 유망주를 영입하고 국가대표 선발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4년 창단 이후 선수 유출 등으로 내리막길을 걸었던 여자 레슬링 팀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을 목표로 유망주 4명을 영입해 재도약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MBC 뉴스 김한광입니다. 올해로 21회째를 맞이한 전주 한지문화축제가 오늘 1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막합니다. 개막식에는 록밴드인 국가스텐과 국악인 남상일의 축하 공연과 함께 한지 패션 대전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사흘간의 축제 기간 한지 공예 체험, 전시, 한지 공넣기 대회 등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이 마련돼 있습니다. 전주시가 독서진흥에 가장 앞장서온 지자체로 인정받았습니다. 시는 어제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출판, 도서 관계자와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계도시 전주 선포식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7 대한민국 체계도시 상징비를 전해받았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사흘간 전국 규모의 독서 박람회인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합니다. 가금류의 이동 제한이 해제되고 입식도 허용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4월 2일 마지막으로 익산에서 AI가 발생한 이후 30일이 지났고 바이러스 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20군데 방역대를 모두 해제했습니다. 지난 겨울 도내 가금류 농장 180곳에서 AI로 닭과 오리 528만 수가 살처분됐고 보상금과 살처분 비용으로 588억 원이 소요됐습니다. 중요 파일을 열리지 않게 한 뒤 돈을 요구하는 랜섬웨어가 도내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청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자체와 전북은행, 산업체 등은 랜섬웨어 보안을 강화해 전주의 한 화장품 생산업체 외에는 별다른 피해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랜섬웨어는 지난 10일 등장한 이후 150여 개국에서 20만 대 컴퓨터를 감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전주시립국악단은 오늘 덕진예술회관에서 남상일과 함께하는 정호의 비타민 콘서트를 엽니다. 영화로 생각하는 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정기 상영전이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매주 화요일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시립예술단이 모레 예술의 전당에서 뮤지컬 1000명을 무료로 선보입니다.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 기획전이 오늘부터 31일까지 한국서예교류협회 그룹전으로 마련됩니다.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이 오늘부터 장미갤러리에서 권혁상 화백 초대전을 갖습니다. 2017 익산 그랜드 취업 박람회가 내일 원광대학교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주시 열린 시민강좌가 오늘 시청 강당에서 김종덕 한의사의 초청 강연으로 마련됩니다. 영화 재심의 실제 주인공 박준영 변호사 초청 강연이 오늘 익산 시립 모현 도서관에서 있습니다. 안 쓰는 물건을 기부하는 전주시민 중고물품 기증의 날 행사가 오늘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있습니다. 제9회 동학농민혁명 기념 전국 초청 게이트볼 대회가 오늘 정읍 종합경기장에서 치러집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방은 오늘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2도, 군산 21도 등 19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m로 일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오전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